(2025년 12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이 화면은 성탄절날 찍고 있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은 사상 최악의 성탄절 밤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추측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인과 아들 게이트에 걸렸습니다. 저는 빠져나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의원직도 내놔야 될 거고 민주당이 거대한 폭풍으로 말려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점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반보수 입장을 보였던 뉴스타파 그리고 MBC가 이미 상세히 다 보도했습니다. 그때도 대꾸하지 못했는데 이제 김병기 의원이 칼을 들고 나왔지만 그는 허공에다가 칼질만 하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대한 폭풍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사생활이 계속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인가요? 그러한 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 그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찹찹하지만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 라고 한 후 작년에 이제 계엄이 있었죠.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이 보좌 직원이 만든 여의도 맞돌이라는 비밀 텔레그램을 알게 됐다. 이 6명의 보좌 직원은 이제 국회의원 의원실에 가보면은 의원은 9명의 보좌 비서관 비서 직원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한테도 9명이 있죠. 그 9명 중에 6명이 참여한 겁니다. 텔레그램입니다.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그런 대화방이었는데 그때 12.3 계엄 다음날 알게 됐다, 이런 게.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보좌했던 직원들은 가식적인 웃음을 하고 있었지만은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맞돌이 텔레그램 방 캡처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일부만 공개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12월 9일 6명 보좌 직원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내가 확인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직 보좌 직원들은 절대적 약자이고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과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뢰 속에서 그 당시 그 자기가 공개하기 전까지 신뢰 속에 했던 말과 부탁이 이제는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병기 씨가 특혜를 받았다 하는 거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 또 특정 병원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일단 터져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병기 대표는 병원에 예약을 부탁한 게 특혜 의전으로 둔갑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등등 했습니다. 지금 이제 6명의 보좌진 중 3명이 대한변협사나 미래전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미래전략센터는 입법 로비 조직입니다. 대한변협이 만든. 그러니까 여전히 국회를 상대로 하는 기관에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가 있는 거죠. 김병기 보좌관들이.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이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폭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병원에서 특혜를 받았다 하는데 그 병원은요. 동작구는 김병기 의원이 동작구 출신입니다. 동작구의 이 양반이 갑인가 을인가 어느 지역인가가 하기 출신인데 자기 지역구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작구에 보람의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는 김병기 의원도 문제고 그의 부인도 문제고 그의 아들이 문제입니다. 전 집안이 문제라는 얘기죠. 사모님이 안과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라고 비서관이
이 병원 부원장한테 카톡을 보냈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원님이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니 잘 부탁드린다 라고 했더니 부원장이 안과 교수님 함께 다시 부탁드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28일 병원 진료 행정실장 등이 안내를 해서 부인은 백내장과 녹내장 검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개업나기 한 달 전이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당시 국가정보원 요원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람의 병원에 보내고 행정시장 앞으로 보내고 MRI 검사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MBC는 이 보좌진도 갖고 또 병원 직원도 내려와서 의전을 거쳐서 그런 걸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제 이제 하나씩 또 빙빙 돌아가지 않고 직접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부인은 있어요. 부인은 이모 씨라고 나오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녀는 아들이 둘이 있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아들이 더 있고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 아들들이 문제였고 또 부인은 아까 말한 대로 부인대로 문제였다. 먼저 작은 아들 문제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병기 씨 작은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건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둘째 아들은요.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93년생입니다. 근데 그가 2014년이면 20살이 넘었죠. 만으로 21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 갈 때는 만 18세, 19세에 가지 않나요? 좀 늦었죠. 한국 대학을 못 가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헬프는 영어 그대로 도와주세요 하는 헬프입니다. 헬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이 대학을 2년 다니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명문대에 유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편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미국이나 유럽 대학에서 졸업하게 되죠. 이 헬프 대학의 아메리칸 디그리 프로그램, 미국 학위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헬프 대학에서. 말레이시아 이 헬프 대학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공부한 후 미국이나 유럽 대학에 편입하는 겁니다. 이 대학을 2년 다닌 다음에 2017년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켄터키 대학교 3학년 전공은 수학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유학 가는 거 쉽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뭐 유학을 못 해봐서 그런데 영어 강의는 들어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말이 너무 빨라요. 생각보다 유학 보내보면은 아이들도 헤맵니다. 언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자, 2017년에 켄터키 대학으로 갔으면은 잘 다녀 졸업하면 이제 2년만 더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2017년 가을 학기에 들어갔습니다. 봄 학기에 안 들어가고 2018년 학교를 휴학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군복무를 합니다. 휴학하고. 그리고 18년, 19년 한 다음에 2020년 돌아가서 가을 학기를 이수합니다. 그러면 2개 학기를 이수했죠. 그 다음에 2021년 4학년 과정이죠. 학기는 등록했는데 학기를 다니지 않고 한국에 와버립니다. 한국에 와버린 거 학교를 안 갔어요. 4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2학기만 다녔습니다. 등록금은 3학기를 냈다는 거고. 그래서 켄터키 대학에다가 뉴스타파가 물어보니까 공식 답변이 그는 졸업하지 않았다. 21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에 김병기 의원이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 총장을 찾아갑니다.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대로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김병기 의원은 21년 말 숭실대학교 방문해 총장과 입학처장 등 교직 교수를 만났다. 만난 장소는 숭실대 총장실. 숭실대는 선거구 기준으로 동작을이다. 김병기 의원은 동작갑이죠. 자기 지역구는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있는 대학입니다. 총장실 들어가서 총장을 만났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리에 있었던 교수가 얘기하는 거겠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답니다. 어떤 전형을 거쳐야 학생이 숭실대에 편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배석했던 한 교수가 편입학이었나 재외국민 전형이었나 그런 걸 물어보셨던 것 같다. 편입학이었던가 재외국민 전형, 요거 재외국민 전형. 지금 켄터키 대학 다니다 왔죠.
그러고서 이제 그걸 물어봐서 구체적인 논의를 안 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22년 4월 이 김병기 의원이 동작구인데 동작구 구의원 중에 이지희 여성이죠. 김병기 의원의 측근을 하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지희 동작구 의원하고 또 김의원실의 소속 비서관 이 숭실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지희 구의원하고 비서관이 숭실대 편입 절차 등을 물었고요. 이거는 본인들은 뭐 이 비서관은 자기가 직접 갔으니 설명을 하는 거고 숭실대에서 이들을 맞았던 교수 중에 한 분은 업무 일지를 보니까 22년 4월 27일 이지희 구의원하고 김병기 의원 비서관이 찾아왔다라는 게 기록해놓았다. 그들은 편입 방법에 대해서 문의했다라 그랬고 그래서 직원이 좀 더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21년 말에 총장을 만나고 갔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교수는 편입합 또는 뭐 재외국민 전형 등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총장한테 잘못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 적이 있다라고 뉴스타파에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22년에 21년 22년 근데 23년에 한 해 더 지나서 2월에 숭실대학교 3학년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편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 친구가 들어온 숭실대학교의 과가 어딘가 하면 혁신경영학과입니다. 혁신경영학과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재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일반적인 학과가 아니고 그 친구들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숭실대학하고 계약을 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체에 다니는 직원만이 입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는 조건이 산학협력법에 따라 10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돼요. 현직 근로자여야 돼요. 그런데 21년, 22년 그렇게 알아보고 간 다음에 22년은 초였죠. 이 둘째 아들이 22년 초에 왔다 갔는데 4월 얼마. 그리고 바로 5월 달에 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 회사는 교통신호 통신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여기 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 친구는 미국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수학하고 교통신호 통신 사업은 특별히 관련이 없는데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10개월을 근무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부 직원으로 근무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이제 풀로 채우면 10개월이 되고 그 앞에 한두 개월 더 채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4년도죠. 숭실대학교 23년도죠. 예,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뽑는 혁신경영학과에 3학년 편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협력법에 따르면은 이 기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뉴스타파가 조사해 보니까 이 3, 4학년 과정에 들어가는 학비는 계산이 딱 되죠. 그걸 반으로 나눠보니까 1,178만 원. 이거는 기업체가 부담한 겁니다. 나머지는 반은 자기가 내고 반은 회사 돈으로 다닌 거네. 그런데 특이한 게 이 A라는 회사가 창사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산업협력법에 따라 자기 직원을 계약한 대학에 보낸 사례가 이 아들이 유일합니다. 그거는 A 회사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들이 다닌 해당 연도에만 한 사람 보낸 걸로 돼 있고 전에도 없고 전후에도 없습니다. 이 각 대학이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입학했으면은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고 퇴사해버렸어요. 10개월 다니고 대학을 들어온 거죠. 근데 특이한 게 이 A사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300, 500만 원 고액 후원을 해온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뭐 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다 대표가 이렇게 쭉 후원을 해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거는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라서 국방위에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쯤 2022년 5월 이후에는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겨갑니다. 2022년 한 해 이 A사는 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400억에 달합니다. 이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특검이나 누가 수사를 해야 알 겁니다. 뭐 등등등등 뭐 많습니다. 사실 너무 기니까 건너뛸게요.
자, 이거는 작은 아들 문제고. 큰아들 거는 김병기 씨가 원내대표 출마할 때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터져 나왔느냐? 이 큰아들은 군대에 가서 장교로 간 모양입니다. 장교로 갔습니다. 예. 기무사에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무사에 근무하다가 국정원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떨어집니다. 몇 번 떨어져요. 2014년 국정원 신입공채에서 서류 필기 면접 통과했지만 신원조사에서 탈락합니다. 2014년이면 보수정권 때죠. 이명박 때인가요? 그 다음에 2015년 공채에서 또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2014년에는 면접까지 통과했는데 신원조사에 떨어졌고 2015년에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서는 서류는 통과했는데 필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MBC가 보도합니다. 2016년 7월 이 김병기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은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탑은 원장이죠. 그 밑에 차장과 더불어 기조실장이 있는데 기조실장은 모든 아내 살림살림, 돈을 다루고 인사를 다루기 때문에 제일 센 자리입니다. 이 기조실장한테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전화를 합니다. 나는 김병기의 안사람이요 라고 한 뒤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사에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놨다 라고 한 게 지금 녹음이 돼 있어서 녹음 파일을 MBC가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날 MBC가 보도했어요. 그러면 왜 아들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건 좀 이따 알아보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7 이 통화가 있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합니다. 2017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죠. 그때 이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걸 박선원 씨가 막아주고 뭐 박범계가 막아주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양반은 61년생, 제 또래네. 경남 사천 출신이고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갖고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윤리를 굉장히 따지는 학과 나왔구나. 현재는 철학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 갔다 왔다가 87년 안기부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사회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인사처에서 근무했습니다. 내근 요원이었다는 얘기죠. 공작이나 정보활동 못 해보고 내부 살림살이. 이 양반이 국회에서 정보위 활동할 때 보면 뭐 국정원 되게 아는 척 하는데 사실은 정보활동이나 공작은 한 경험이 없죠. 이 국가정보원 씨 있을 때 왜 많이 해직했었죠.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생각이 다르다고 막 해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원장이 들어가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요원 다량 해고 등등 인사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 김병기 씨는 파면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이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거는데 1심에서 유죄가 그대로 유죄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해임 무효 판결이 나오긴 나옵니다. 네. 국정원 직원이 파면된 경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아들을 국정원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 16, 14, 15, 16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파면됐느냐?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해임 조치는 무효다. 팩트는 얘기하지 않고. 네. 지금 이제 보좌관 직원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보좌관들은 상당히 이 김병기 의원이 사적으로 자기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아까 아들 숭실 때 차남 문제도 알아보게 하고 또 부인이 병원 가는 것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국정원 요원으로서 뭐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MRI 찍을 때도 그것도 이 친구들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네끼리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씹었던 모양인데 그게 어찌 된 건지 계엄 정국 직후에 김 의원이 알고 자기들을 파면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내는데 어느 날 내용 증명이 날라왔다. 당신들 뭐뭐 하면은 뭐 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지?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김병기 의원 뭐 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민주당이라고 하는 뉴스타파 MBC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매체가 이미 이것저것 특히 뉴스타파가 상세하게 다 보도했어요. 이게 이 보도를 하면서 관련자들한테 반론을 요구했는데 김병기 의원 대답도 못했고 아까 구 의원도 대답 못했고 숭실대 측은 뭐라고 말했죠 설명했지만 그 정도고 그리고 보좌관들한테 다 그쪽은 얘기 다 들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메이저 언론이 보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터져 나온 거죠. MBC도 보도하고 하니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대표는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 그들이 공익제보자 행세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받으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부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 텔레그램 방을 확인한 게 있으니 그걸 공개하면서 이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나는 특혜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의전을 요구한 게 아닌데 이제 하나의 예약을 부탁한 건데 과장돼 있다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군대 있을 때 보게 되면은 내가 모시는 분이 원스타면은 사모님은 투스타라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 부인이라고 하지만 직접 국가정보원 인사시장한테 전화 거는 게 이거 가능해요? 아니 김병기 의원이 직접 전화 걸었다도 문제가 될 텐데 부인이 걸었다 그러면 이거 난 좀 그렇게 봅니다. 숭실대학교 편입학하는 과정 뭐 아버지로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회사와의 관계는 뭐지? 아니 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정청래와 더불어 지금 뭐 어떠한 사회 만들자고 폼 되게 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해놓고 뭐 하자는 거지? 그게 국가정보원 요원으로서 유능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잘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국정원을 배신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려고 하다가 몇 번 안 되다가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경희대 출신이라 그런가 이렇게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 부인 그것도 아들 둘 다 큰아들 작은아들 특히 작은아들은 좀 문제가 있고 부인도 인간적인 부탁인데 갑질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 갑질 아닌가요? 자 김병기 원내대표 계속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직 유지할 수 있을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동작구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정권 전체의 윤리 도마에 오를 겁니다. 해가 바뀌면 민주당 추락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요. 지금 정권 말기의 레임덕 모습이에요. 굉장히 위세를 쓰는 것 같지만. 김병기 살아남을 수 있나? 저도 궁금하고 제 얘기 들으신 분들도 궁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